우리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친선 경기가 있었죠. 그런데 경기 시작을 1시간 앞둔 시점에 축구협회가 기습적으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기습적으로 사면했습니다. 이사회에선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통과됐고 사면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건 사고를 다루는 그래서 자꾸만 손이 가는 손이가 스포츠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손이가 스포츠에서 다룰 이야기, 지금 축구 팬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지난 28일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기습적으로 사면 발표를 했는데 기습 발표다, 기습 사면이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의 시점 타이밍이었어요. 많은 축구 팬들이 국가대표팀 경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독도 새로 오고 이 두 번째 경기 우루과이전 1시간 전입니다. 네, 선발 명단 발표되고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면서 경기를 기다리는 순간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명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으로 징계로 제명이 된 사람들이고요. 당시 10명 중에 죄질이 좀 안 좋은 2명은 제외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10년 조금 넘게 지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즉 K리그 팬들은 그 당시 기억 너무나 생생하게 가지고 있고요. 정말 큰 상처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한국 축구, K리그가 사라져버릴 뻔했어요. 스포츠 복권 배당금을 노린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현역 프로축구 선수들과 이들을 매수한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프로축구 컵 대회. 골키퍼가 공격수의 슛을 어이없이 놓칩니다. 다른 경기에선 무려 5골을 내줬습니다. 이 골키퍼와 다른 프로축구팀의 미더필더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승부 조작을 대가로 골키퍼는 1억 원, 미더필더는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자체적으로 선수들이랑 미팅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고 확인서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일이 있으시 어떻게 하겠다. 아예 문서도 받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알지를 못했어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상무의 김동현 선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승부 조작을 하는데 가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김 선수의 소속팀 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 구속된 다른 팀 선수들과 브로커 김모 씨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프로축구 승부 조작 수사가 구단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 4명이 추가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검찰은 승부 조작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부 지금 선수들만 지금 관련돼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고 다 타구단까지도 지금 다 뭐 연루가 되어 있다고. 특히 이번 승부 조작엔 조직폭력배가 선수를 협박하는 등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에 친구들 같이 졸업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 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번엔 제대로 똥볼을 찼다. 이런 여론이 일색인데요. 사실 이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바보는 아닌데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정말 몰랐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기로 했을까요? 현장에 있는 축구인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정말 온정에 의해서 또는 예전에 뭐 너무 고생하는 걸 봤더니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라든지 또는 정말 그냥 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다 죄값 치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능성이야 매우 희박하지만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거나 또는 누군가를 뭐 특별히 구명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외압이 있었거나 청탁이 있었거나. 게다가 그 정몽규 지금 현 축구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승부 조작이 터졌을 당시에 직접 징계를 내렸던 프로축구 연맹의 총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징계를 내리고 지금 걷어들인 셈인데 기사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축구의 기본 정신을 저해하는 모든 암적인 존재는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관련 선수 한 명이 스스로 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이어서 아시아축구연맹이 그 승부 조작 사건 때문에 K리그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제약을 하겠다. 이런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자 그 당시에 이 가담했던 어떤 승부 조작 그 명단을 축구연맹 쪽에서
피파 그러니까 국제축구연맹 쪽에 넘기기도 했었거든요. 명단을 넘겼다는 얘기는 이 선수는 제대로 축구 선수 생활을 못한다. 그렇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못한다.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K리그 출신 선수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긴 유서에는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게 부끄럽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다 시킨 일인데 그 두 사람이 조사를 받게 돼서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사면 명단은 발표하지 않기로 이제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헛웃음이 나옵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협회에서 무슨 해명, 설명, 해설을 할수록 다 자충수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잖아. 또 다른 설명을 해도 크게 틀렸잖아.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해도 계속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방식 역시 문제였습니다. 사면 대상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건 물론 과거의 이력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나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승부 조작범 48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가늠은 됩니다. 그날 워낙에 사안이 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52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부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징계를 당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깜깜한 거거든요. 깜깜이에요. 또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이 100명의 명단을 종이에 출력을 해서 다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실질적인 심사를 한 게 아니라 태블릿 PC 화면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8일 이사회에 이제 참석한 인원 중에 그 프로축구 연맹 관계자만 유일하게 좀 반대 의견,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우려의 의견을 표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표결 이런 자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 진행 과정도 사실상 일방적이었습니다. 프로축구 연맹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을 뿐 이영표와 이동국 등 선수 출신 부회장을 포함해 다른 모든 참석자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보통 찬반이 갈리면 투표를 거치지만 어제는 표결도 없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사회가 과연 절차에 맞게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특히 정관을 보면은 이사회 관련 규정에 이사회를 열기 5일 전까지 의안을 미리 통지를 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보도에 따르면 몇몇 이사는 이거 현장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사회에 와서. 그러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절차에 흥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구인 헌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군대 시절 때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만 복무신조 있지 않겠습니까? 복무신조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조항을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9번인가요? 이게 좀 툭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툭 걸려요. 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축구 가족이다. 서로 돕고 산다. 물론 좋은 의미겠죠. 의미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 이미지, 나쁜 거 서로 덮어주면서 돕고 살자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축구원장 구항 내용이 참 우스꽝스러워진 것 같고, 또 7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축구에 해가 되는 부정과 부패, 차별과 폭력은 배격한다. 자, 약간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축구협회가 Q&A를 통해서 이번 기습 사면에 대한 답변을 좀 올렸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서 그 어떤 규정상에서 승부 조작 등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감면하거나 사면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대한체육회 그 관계자랑 통화했을 때는 말이 좀 다릅니다. 사면 복권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해지 취소라고 이제 32조에 대해서 바꿨는데, 바꾸면서도 이유는 구제권을 행사하는 체육회장의 법적 지위가 합당하지 않아서예요. 체육회의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이 규정을 맞지 않게 재개정하지 아니해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반드시 저희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하는데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불기소 결정이 나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사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요. 네네. 이 승부 조작이 어떤 사회적인 통상적인 어떤 법률적인 개념으로 네네. 따지면 네. 죄질이나 아니면 어떤 처벌의 수위 정도가 네. 어느 정도 해당되는 뭐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부 조작 관련된 판결문의 언급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며 건전한 여가 증진과 스포츠 정신 함양에 이바지해야 할 프로 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프로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큰 이유는 그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공정성이 있다. 승부 조작을 하는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뿌리째 뽑힐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근간. 이거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린다면은 그 어떤 범죄, 특히 스포츠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비리와 범죄보다도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과연 그 이번 사태가 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축구협회도 지금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네네. 수습하나. 어쨌든 협회도 뭔가 지금 이상한데? 심각성은 네. 인지했습니다. 네.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럼 수습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이 결정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철회하기는 네. 어쨌든 뭔가 좀 명분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명분 찾기에 좀 나서지 않을까요? 명분을 한번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대한체육회가 있을 겁니다.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이거 효력 없어.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했지만 이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거야. 그리고 이거 확인해 보니까 축구협회 규정 이거 이렇게 회장이 사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상위 규정하고 충돌해. 이거 자체에 효력 없어. 개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의견을 밝히고 조율을 한다면 해석상의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 네. 우선하면서 네. 좀 뒤집는 네. 이걸 무효화하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 네네. 것 같고요. 또는 이사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 문제가 이제 좀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꼼꼼히 잘 따져보면은 당시 그 이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요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이유로 당시의 그 의결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고 또 절차를 그렇게 진행했던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왔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사면해주는 그 명단 공개 청구를 한 뭐 그런 팬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답답하니까 저도 궁금하고 답답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그래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고요.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 관련 규정을 해석해 보면은 대한축구협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권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네. SNS를 통해서 네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다룰 예정이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좀 부끄럽고 당장은 협회의 일처리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비웃음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게 그래도 축구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게 낫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거를 감내하고 이번 사태를 조금 더 그래도 제자리로 돌리는 게 저희는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협회가 입장 내놨을 때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런 부분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축구인들이 계속 요구했다. 근데 그 입장 발표한 사람이 축구협회고요. 그 결정한 사람이 회장이고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요구한 사람은 축구인이고 그 절차 진행하고 발표한 사람은 축구인이 아닌가요? 왜 자꾸 축구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자꾸 거리를 두려는 듯한 느낌. 뭔가 무슨 화법이라고 그러죠? 약간 유체이탈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현장에서 정말 엘리트 축구를 했던 사람만 축구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구인이 아닌 건가? 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하는 사람들 역시 축구인으로 봐야지. 그러면은 행정하는 사람들은 축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 선긋기도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이참에 그런 인식 자체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축구협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른바 축구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니가 스포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